안녕하세요. 땅나무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예산안에 따른 부동산 투자법 2부 투자 유망지역 살펴보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산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범단지로 해서 창원 국가산단과 반월 시와 국가산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배후도시가 경남 창원 지역이 있고요. 경기도에는 시흥시와 안산시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유용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시면 제조업 등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에 0.4조 원을 지원해서 제조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나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이 있고 스마트 산단 등 산단 지원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이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 3,400원에서 4,400억 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스마트 산단은 3,401억 원에서 4,130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 반월시와 스마트 산단 두 개소가 이제 시범 단지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산단이 도대체 뭔가 해서 내용을 살펴보니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보면 스마트 산업단지란 데이터 기반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그다음 신산업을 창출하는 활력이 넘치는 산업단지가 스마트 산업단지라고 합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산업단지는 이제 그동안 제조업의 근간이었으며 중소기업의 요람, 지역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었다.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생산의 70.3%, 수출의 73.9%, 고용의 48.5%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17년 말 기준이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제조업 둔화와 산단 활력 저하로 중기 해서 이제 중소기업이고요. 중기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근로자, 산업 이렇게 보면 기업은 스마트 공장 도입이 진전되고 있으나 활용 연계가 미흡하다. 그 다음 근로자는 환경 불편으로 산단 기피,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가 문제가 되고요. 산업으로 봤을 때는 창업 혁신 활동 부족,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원활한 사업 재편 미흡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활력 회복, 그 다음에 지역 경제 재생을 위해 산단 중심의 혁신 대책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산단 스마트화를 통해 기업 근로자 상생, 그다음 지속적인 신산업 육성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생산성은 업, 그 다음에 근로자의 행복도도 업시키고 그 다음에 산단 활력도도 업시키는 사람이 모여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스마트 산단의 개념도고요.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제조혁신 산단, 다음 미래형 산단 이렇게 해서 제조혁신 산단은 스마트 공장 확산, 그 다음 데이터 자원 연결 활용, 미래형 산단은 신기술 신산업 창출 스마트 인프라 적용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진 전략입니다. 추진 경과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 산단 추진팀 신설을 위해 2018년 1월에 이제 추진팀이 신설되었고요. 2018년 12월에 이제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VIP 보고, 다음 2019년 1월에 이제 스마트 산단 추진 체계 강화, 그다음에 2019년 2월에 스마트 산단 선정, 선도 산단 선정해서 두 개 산단인데 이때 이제 반월시와 국가산단과 창원 국가산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스마트 산단 사업단 출범이 되었고요. 이제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산단 제조 혁신 해서 이제 입주 기업의 제조 데이터를 분석 수집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조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겠다. 다음 이제 산단 내 유휴 자원 및 공유 기능 서비스 대상 해서 공유 경제 플랫폼 구축 운영하겠다. 스마트 산업 산학연 네트워크 그래서 미니 클러스터 그래서 구축 및 제조 데이터 연계 사업 추진하겠다. 다음 이제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해서 기숙사, 오피스텔, 행복주택, 그다음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 정주 시설 확대하겠다. 다음 문화센터, 공동 어린이집, 체육관,
도시 숲 등 문화복지 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 다음 미래형 산단 구축,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창업 공간, 스마트 창업센터 및 오픈랩 조성하겠다.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없애는 네거티브 존 시범 도입 및 규제 샌드박스 우선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다음 태양광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및 통합 에너지 거래 플랫폼 실증 단지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 산단의 추진 과제입니다. 이에 관해 이제 연관된 뉴스를 살펴보면 2019년 2월 20일 뉴스고요. 스마트 산단 선도 산업단지로 해서 창원, 그다음에 반월시와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일 정부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최종 선정이고요. 데이터 자원 연결 공유로 제조 혁신 생산성 제고, 국비 2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10개소를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내용입니다. 이제 뉴스 내용을 살펴보시면 새로운 개념의 국가사업인 스마트 산단 성공 모델을 조기 창출하기 위해 창원 국가산단과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최종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종 집적도, 생산 기여도 등을 전수조사 종합평가한 결과 두 산업이 산업적 주요성과 산업 기반 및 파급 효과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산단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원 산단은 기계전자 등 주력 업종 특화, 풍부한 스마트 혁신 기반이, 그 다음에 반월시와 산단은 국내 최대의 뿌리 부품 업체, 그 다음에 근로자 밀집 단지 등이 선정 사유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원 산단의 입주 업체는 총 2,568개, 그 다음에 연간 생산액이 50조 3천억 원이고요. 수출이 156억 달러, 고용이 12만 4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다음 이제 반월시와 산업단지 입주 업체는 총 1만 9,430개로 연간 생산액이 83조 원, 수출액이 123억 6천 달러입니다. 고용 인구가 이제 25만 6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스마트 산단은 데이터와 자원의 연결 공유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창업과 신산업 테스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래형 제조 혁신 산단이다. 그래서 올해 2천억 원 이상의 국비가 집중 투자가 된다. 그래서 2020년까지 10개의 스마트 산단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래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는 스마트 공장 확산과 데이터, 자원,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 제조 혁신, 지역 맞춤형 정주 및 편의 복지 시설 지원,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 창업 신산업 지원 및 미래형 신기술 테스트 베드화 등 미래형 산업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산업부는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과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단 중심의 스마트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원 이제 국가 산단을 보시면 창원에 이제 당연히 이제 창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창원 같은 경우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창원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경기 불안과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원 국가 산단에 여기 위치고요. 주로 이제 주거지는 여기 창원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공업 지역들에 주로 이제 창원 국가 산단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이제 배후 도시로 해서는 아까 창원시 의창구, 그다음 창원시 성산구, 그다음 창원시 마산 해원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에는 이제 의창구 중심으로 많이 형성이 되었다가 요즘은 이제 성산구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의창구 중심으로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아무래도 의창구 위주로 이제 선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의창구의 파란색이 매매 차트고요. 빨간색이 전세가 차트입니다. 요때 이제 2016년, 2015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매매가가 도드라지게 많이 떨어졌고요. 전세가는 조금 매매가 대비는 하락폭이 약하지만 그래도 조금 하락하였습니다.
의창구가 이 정도고 성산구는 더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현재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도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의창구가 아마 선도를 할 것이다고 예상이 되고요. 이제 6개월 1년치 이제 변동률을 보시면 매매 시세 변동률이고요. 의창구가 5.8%가 떨어졌습니다. 1년 동안. 그다음 마산 해원구는 8%가 떨어졌고 마산 하포구는 7.7%가 떨어졌습니다. 다음 이제 성산구는 4.8%가 떨어졌어요. 그다음 진해구는 4.9%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매매가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전세가거든요. 전세가를 보면 의창구가 4.2%가 떨어졌고요. 성산구는 0.8%가 하락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창원시는 의창구, 성산구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먼저 움직이고 나면 마산, 해원구, 하포구, 그 다음 진해구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해는 더 하락률이 심하네요. 1년 동안 16.4%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이때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걸 예상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급 물량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요 빨간색이 이제 적정 수요량이고요. 이때까지 2014년이 공급 초가, 2015년도 공급 초가, 16년은 이제 공급이 조금 부족했고요. 이제 17년, 18년, 19년까지 해서 공급이 많았습니다. 이제 2020년부터 해서는 공급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요때부터 이제 바닥을 찍고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시면 16년 이제 16년 다음 이제 17, 18, 19가 공급량이 많았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17, 18, 19는 미분양 아파트가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요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를 해야 돼요. 요렇게 이제 감소하는 분위기, 움직임을 보여줘야 가격이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미분양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기 보시면 2020년부터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21년부터는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는 공급량이 없어지면서 미분양이 감소한다면 창원이 이제 투자 유망 지역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를 살펴보면 PIR 가치 차트라고 해서 가계의 연간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PIR 지수입니다. 현재 PIR 지수를 보면 과거 2010년이 바닥이었고요. 2011년에 이제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떨어지다가 여전히 고평가 상태였다가 이제 16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많이 떨어지다가 18년, 19년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이제 아주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원이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면 오를 폭이 많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거에 맞춰서 이제 공급 물량과 미분양을 조금 주시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경기도의 시와 반월 국가 산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범 단지로 선정이 되었고요.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가 있습니다. 시흥시에 시와 단지가 있고 시와 MTV가 있습니다. 다음 반월 국가 산단으로 해서는 안산시가 배후도시가 되고요. 과거에 이제 반월 시와 국가 산업단지로 해서 1단계 실행 사업을 해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해서 사업 계획도가 나왔었어요. 요때 이제 배후도시에서 여기 배후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경기도 시흥시, 여기가 안산시죠. 조금 더 이제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여기가 경기도 시흥시, 그다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여기는 이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디가 좀 더 좋은지 이제 살펴보기 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조금 더 좋은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랑 연계성이 가장 많아요. 시흥시에서 인구 세대 유입이 전입이 이제 13%고요. 시흥시로 전출이 22%입니다. 그래서 안산시랑 시흥시랑 연계성이 높다 이래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도 마찬가지로 안산시에서 16% 전입이고요. 전출은 9%입니다. 그래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전입이 많고 전출이 작아서 오히려 이제 좀 전출 대비 전입 인구가 많아서 좀 증가를 하였고, 안산시는 전입 전출만 살펴보면 전출이 더 많아서 조금 감소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매매가 변동률이 6개월간 변동률을 보시면 시흥시는 0.7% 하락하였고요. 안산시 단원구는 1.2%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상록구도 0.1% 상승하였고요. 여기서 순위를 매겨보면 안산시가 평당 금액이 934만 원으로 1등이라 보시면 돼요. 2등이 이제 시흥시가 2등이 평당 단가가 이제 845만 원이고 이게 이제 2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안산시 상록구는 오히려 시흥시보다 조금 저렴해요. 평당 금액이 799만 원으로 이제 3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살펴본다면 이렇게 단원구, 안산시 단원구가 1순위지 않나. 다음 이제 시흥시가 2순위, 다음 이제 상록구가 3순위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전세가 변동률을 보면 시흥시는 오히려 전세가가 떨어졌습니다. 0.7% 떨어졌고요. 그다음 안산시 단원구는 2.9% 상승하였습니다. 상록구도 2.9% 상승하였고요. 아마 제가 다음 이제 매매 전세 시세 차트를 보시면 이거 오타네요. 이제 단원구가 아니고 당원구가 아니고 단원구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를 살펴보면 시세가 떨어지다가 조금 오르고 반등을 하였고요. 전세가도 조금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매가는 1.2% 올랐는데 전세가는 2.9% 올란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은 서로 이제 갭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PIR 가치 차트를 보면 단원구는 현재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최고 바닥에서 살짝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상태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 보면 입주 물량을 살펴보시면 2020년에 이제 내년에 폭발적으로 이제 좀 공급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으나 내년에 공급량이 많은 거를 조금 살펴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시흥시의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시흥시는 2020년도 많고 2021년도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합쳐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다른 시지만 같은 권역이라 보시면 돼요. 같은 생활권이라 보시면 되는데 두 개 같이 살펴보면 2018년, 19년, 20년까지가 공급이 많았고요. 17, 18, 19년, 20년까지 공급이 많고요. 21년부터는 공급이 줄어듭니다. 특히 이제 안산시가 조금 더 좋은데 안산시가 공급이 더 작기 때문에 안산시의 단원구 위주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의 미분양을 보시면 준공후 미분양은 거의 없고요. 현재 쌓여있는 미분양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안산시 단원구 위주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별 현황을 살펴보면 이제 고전동이 가장 가로축이 매매고요. 세로축이 이제 전세입니다. 그래서 가로축 가격 순위로 보시면 고잔동이 이제 가장 비싸고요. 다음이 초지동, 그 다음이 원곡동입니다. 그다음 너무 뒤로 가는 쪽은 후순위보다는 요 앞쪽에 있는 라인을 살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거에 이제 그래도 가장 좋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잔동이 이제 가장 고평가되어 있고요. 다음 전세가 대비 어느 정도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초지동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양권이나 뭐 재개발 투자 이런 거를 하신다면 그래도 가장 좋은 이런 고잔동이 좀 좋아 보이고요. 다음 이제 갭 투자라든지 이런 걸 좀 살펴보신다면 초지동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가격은 높은데 오히려 전세가율은 3순위 지역보다 전세가율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초지동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도를 살펴보면 고잔동이 여기고 초지동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살펴보신다면 고잔동과 초지동 위주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산단에 따른 배후 도시인 창원시와 경남 창원시, 경기도 안산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창원시는 의창구, 성산구가 입지가 좋고 2020년부터 공급이 줄어드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반월시와 배후 도시로서는 안산시 단원구가 입지가 가장 좋으며 2020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으며 2021년부터 부족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저희 땅나무 카페 자료실에 업로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시재생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